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원화 폭등이 재앙의 시작인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좀만 있으면 1,500원까지 갈 원화 환율이 1,485원대까지 쭉 떨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상당히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막 1,500원대까지 올라갈 뻔하면서 와 이거 경제위기 오는 거 아니냐, IMF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뭔가 경제위기 온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으니까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원화가 왜 폭등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 그 다음에 경제 둔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데이터로 확인이 될 정도로 급속도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는 경제의 리스크가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대만이랑 무역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니까 지금까지 압박을 받고 있었던 원화, 대만 달러, 위완화 이런 것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 무역 협상에서 환율 조정이 논의될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아직 사실 대만 정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돈보다 솔직한 건 없거든요.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자금 흐름들이 이게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만 달러나 원화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랑 무관하게 사실 최근에 투자 트렌드가 셀 USA, 셀 아메리카였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자꾸 관세 리스크 꺼내고 트럼프가 하려는 정치적 행보들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늘리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하던 자금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돈을 빼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미국의 화폐인 달러, 그 다음에 외환이 아니라 채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들도 다 모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관들이 미국에서 돈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단위의 돈이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불신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 호주 달러도 상승, 엔화도 상승, 스위스 프랑도 상승, 전반적으로 모든 화폐들이 웬만큼 다 반등을 했었는데 달러만 유일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 달러 쪽에서 자산들이 빠져나오면서, 달러 쪽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외환 시장의 다른 화폐들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등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부터 이미 다른 외환 시장은 이미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만 유독 흐름이 달러,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즉 원래 달러 약세 그리고 다른 국가의 통화 강세는 거시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좀 늦게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트렌드의 하나였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원화가 조금 더 큰 변동성이 유발된 것 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원화가 폭등하고 있는, 이 원화 가치가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체 왜 이게 재앙인 것인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알아야지 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최근에 IMF에서도 경고를 했었고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마이너스 성장 찍을 수 있다 얘기했는데 진짜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IMF 때도 보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역성장이 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1997년 IMF,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신용카드 사태, 신용불량자를 몇백만 명을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쇼크, 다 공통점들이 뭐냐면 위기가 오긴 왔는데 되게 빨리 지나갔었어요. 즉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막 진짜 이게 3년 5년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지난번에 소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거의 3년째 지금 소비가 침체돼 있거든요. 즉 내수가 완전 폭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한국 경제 안에서는 도는 돈이 없어요. 상위 10%만 생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빚을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전국 부동산이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고, 서울의 핵심지도 오른다 하지만 호가만 올라갔을 뿐이지 사실은 진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5,000원, 20,000원에 매도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가격이 오른 거는 아니잖아요. 즉 지금 한국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도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해서
해외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돼요. 바깥에서 돈을 벌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안살림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화벌이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쥐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돈이 비싸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490원이었던 환율이 1,385원으로 지금 현재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1,0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던 회사는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돼요. 이 원달러 환율 하나만 바뀐 것만으로도. 물론 이거는 아주 단순한 예시이기는 하지만 원화가 상승하고 달러가 저렴해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남는 돈이 크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1,490원에서 1,385원으로 환율 떨어진 것만으로도 10억이 증발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는. 자, 그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수출액을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6,83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환산해서 지금 현재까지 원달러가 고점에서 떨어진 거를 토대로 수출액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환율 떨어진 거를 계산해보니까 이 수출액을 감안했을 때 71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손실을 누가 감당하냐? 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남는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제통화나 수입 어떤 이익이나 환해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결국 개인의 손실로 전이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얼마나 높냐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86%가 수출에 의존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면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수출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남는 돈이 확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팔았던 거에서 손실이 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인도나 지금 베트남 이런 데서 막 수출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마저도 제조업체의 어떤 위상에서 이제 위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거기에서 샌드위치로 지금 껴서 더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즉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선 지금 내수는 망해가고 있으니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돈이 돌만한 활로가 유일한 게 수출이에요. 근데 이 수출에서 마저 남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은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하게 되니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이 남는 돈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안 뽑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마이너스 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안 남으니까 사람을 적게 쓰고 사람을 적게 쓰니까 여윳돈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여윳돈이 없어지니까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지금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왜 위험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냐 떨어지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변동성입니다. 올라가던 떨어지던 이걸 대응만 하면 상관없어요, 기업들이. 근데 이게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많이 터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큰 투자의 리스크,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환율 변동성은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변동성은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대부분에겐 지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아무리 변동성을 크게 이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나는 이 변동성에서도 굳건히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출렁거리는 주가 속에서 결국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순간에 손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고수한테는 변동성이 놀이터지만 대부분에게는 지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좋은 신호도 아니에요. 심지어 왜냐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금융 위기가 오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 때 변동성이 커져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의 계좌를 갉아먹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걸 유발하게 되냐면 소비나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걸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자꾸 이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즘에 금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소비랑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경제에는 사실 더 부정적인 역할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손실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삼성을 창업하시기 전에 쌀가게를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 이병철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쌀값이 계속 올라가서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그 뒤에 쌀값이 떨어져서 되팔면서 큰 손해를 보았고, 결국은 쌀값에 들어왔던 창업 자본금 중에서 크게 벌었다가 다시 손해를 보고 본전만 빼고 딱 이제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이 또 탄생하게 됐는데, 고 이병철 회장님도 실패한 게 바로 투기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해서 투자로 연전연승을 한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투자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러한 변동성은 사실은 어느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변동성이고, 이러한 변동성은 사실은 투자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화가 상승하게 돼서 지금 원달러,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막 달러당 뭐 1490원, 뭐 1500원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그게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IMF 때도 원달러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금융위기나 닷컴버블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원화가 하락하게 돼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이미 약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해서 남는 돈이 더 줄어드는 게 바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이러한 수출 기업들의 이익 악화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경제 위기가 와서 차라리 빨리 매 맞고 끝나야 장기적인 이런 소비 침체가 끝나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런 경제 동향, 그 다음에 기업들의 리스크,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